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도 하반기를 준비하는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 강의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 지원 동기 시리즈죠. 지원 동기는 제가 자기소개서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는 바로 왜 우리 회사인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바로 여러분들이 왜 그 직무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가 있을 겁니다. 자, 지원 동기 시리즈. 근데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회사니까 이건 회사 지원 동기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어요? 회사가 너무 뻔하잖아. 직무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약간 헷갈리거든요. 어떤 때 회사 지원 동기를 얘기해야 되고 어떤 때 직무 지원 동기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먼저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이 직무예요? 여러분들이 직무를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회사예요? 라고 결국 컨버세이션이잖아요. 네, 여기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꺼내놓는 어떤 걸 먼저 꺼내놓을지에 대한 그 전략을 짜신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의도. 당연한 거죠. 왜 물어봅니까? 회사에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왜 지원했는지가 궁금할 거예요. 근데 역시 저는 이것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진짜 그냥 순수한 의도.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걸 거고요. 두 번째, 이 지원자가 과연 우리 회사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준비된 부분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요걸 그럼 의도라고 하지 말고 그럼 아주 그냥 평범한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떤 당연함이라고 한다면 그것 이상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굉장히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니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니까 하는 것 하나랑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오려고 노력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열정의 두 가지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평가자의 의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평가자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평가자한테 던져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답변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상반기 때에도 그리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지원 동기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딱 포커싱을 해주실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전공과 직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경영지원 가는 거, 그 다음에 영업 가는 거 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전공이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가 인사예요. 이러면은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초의 지원 동기를 만들 때에 여러분들한테 지원 동기에 대해서 두 가지 퀘스천, 왜 우리 회사이냐, 왜 우리 직무이냐에 대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 스펙 이런 것 가지고 약간 질문에 포커싱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거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전공과 직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이 높냐, 낮냐, 내가 이 전공 가지고 이 직무 지원하는 것이 자연스럽냐, 그렇지 않냐의 관점부터 출발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연관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건 당연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밝히는 건 그렇게 평가자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이 아니란 거죠. 그렇다면 저는 처음에 대답할 때 내가 왜 이 회사를 지원했는지부터 전 출발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평가자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개인한테 똑같은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이력서와 나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나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어림짐작은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일지 가늠은 했을 거고, 그렇다면 나한테 어떤 부분을 먼저 물어보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연관성이 높으면 굳이 여러분들이 화학공학과고 기계공학과고 뭐 전기공학과다라고 한다면 설비 엔지니어 지원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다면 직무보다는 이제 회사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것도 좋고, 만약에 엔지니어 중에 뭐 설비 있고 R&D 있고 뭐 품질 있고 한다면 너는 왜 여기 지원했냐, 그건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이 낮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이 평가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겠죠. 어제도 제가 강의를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의 전공과 직무가 많이 어긋나는 부분, 어긋난다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선뜻 바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뭐예요? 다 인문계와 어문계 친구들이 가장 많죠. 아니면 자연계 친구들. 상경계라든지 이공계는 거의 본인들의 전공과 연관된 부분으로 가요. 왜? 일자리가 많으니까.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서 못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면접장까지 가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상황으로 한번 가죠. 자, 회사를 먼저 좀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회사의 어떤 부분을 얘기해 줄 건가? 이건 여러분들의 기업 분석 내용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이 꼭 조사를 해주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것. 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정량적인 사업에 관련된 부분, 정성적인 조직 문화에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즉, 잘하는 것은요, 이 기업이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사팀에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뭐 잘하는 것 얘기해 주자.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은 보완할 것까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 좋아요. 근데 니네 회사는 1등 기업이잖아. 잘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지원해서 더 잘하게 만들어 줄게. 좋은데 약간의 밋밋함이 있죠.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얘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여기에 당신네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서 좀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어를 얘기해 주려면 사실 이게 더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 니네 회사 요거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이 사업 조금 더 잘하게 만들어줄게. 조직 문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까지 가주는 게 좋죠. 즉, 다 잘하는 것과 보완할 것을 둘 다 말씀해 주시되, 이게 제가 지난 상반기 때 말씀드린 거랑은 조금 달라진 거죠. 말씀해 주시되 똑같은 비중이 아니라 3대 7이나 4대 6, 즉 보완할 것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해주신다면 평가자의 귀가 번쩍하고 열릴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어필이라고 써놨죠.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모두 다 잘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니네 회사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거 뭐 뻔히 뭐 이쁜 사람한테 너 되게 이쁘다 한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약간 이런 거에 귀가 좀 번쩍 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거죠. 모든 친구들이 우리 회사 다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가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주네. 이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직무입니다. 회사 지원 동기보다 직무 지원 동기를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 경우, 첫 번째, 저는요, 직무의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자, 모든 비즈니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가 직접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산활동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 일 잘할 수 있게 경영지원을 통해서 서포트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거 아니면 이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각각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논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직무의 가치가 우리 회사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의 내릴 것 같아요.
제가 지원한 영업 쪽은 회사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고객을 만나는 고객의 접점이 되는 우리 회사의 대표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영업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 직무의 가치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가치가 있는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풀어내는 거죠. 저는 영업직이 아까처럼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쪽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갖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경영학 지식을 쌓았고요. 공모전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어떤 회계 처리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직무를 잘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엔 무엇이냐면 모든 답변을 만들 때는 논리적인 사고방식, 글로벌 싱킹과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이끌고 갈 것인가의 로지컬 싱킹이거든요. 글로벌 싱킹이라고 했나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로지컬 싱킹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말을 끌고 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드실 때 멋있는 단어, 어떤 용어 이런 걸 생각하신다기보단 이 사람을 내가 설득해야 되니까 첫 번째 스텝에서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어떻게 하고 세 번째 스텝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계속 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사고방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잠깐만 위로 올릴게요. 자,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라. 바로 1번만 얘기해도 되고요. 2번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1번, 2번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이 직무에 대한 가치 얘기 안 해도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건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평가자를 배려한다면 이 사람은 나를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직무가 나한테 있어서 이 기업에 있어서 어떤 가치인지 한번 짚어주고 그래서 나는 그런 가치의 관점에서 이런 걸 준비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건 아닐까요? 평가자를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로지컬 싱킹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를 잘 하세요? PT 면접을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꼬리 질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면 우리 회사에 부족한 점 굉장히 도발적인 거 던지는 거고 준비한 게 지식과 경험이 있다라고 이런 부분들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 다음에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꼬리 질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약간의 수학 분석에서 위크니스죠. 요 부분을 언급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직무 지원 동기 쪽에 있어서의 지식과 경험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만 해라. 왜? 그 다음 꼬리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 직무, 이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효과적으로 꼬리 질문을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한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자,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으로 빠질 겁니다. 자, 꼬리 질문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비슷한 질문들을 봤는데 이게 지원 동기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회사 말고 다른 데는 지원 어디 하셨어요? 가만히 이 지원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업 분석을 되게 잘하네. 우리 회사 말고 또 어디 지원하셨습니까? 아니면 대학원 학점이 되게 높네요. 대학원 왜 안 가고 우리 회사 오려고 하세요? 라는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럼 1차원적으로 우리 회사 말고 다른 데 지원 안 했습니다. 다른 데 지원했습니다. 대학원은 전 이래서 가기 싫습니다. 회사 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만 하면은 레벨 1. 레벨 2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빨리 끌고 와야죠. 무엇으로써?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의 지원 동기로. 이해되세요? 요건 제가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런 질문들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매력적인 지원자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냥 쿡 한번 찔러보는 거거든요. 찔러보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죠.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당연히 지원해야죠. 대학원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취업 생각해서 지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때 면접관한테 평가자한테 휘둘리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빨리 지원 동기로 얘기해야 되겠구나.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에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질문 안 받고요. 이런 질문을 바로 받은 거예요. 이력서를 보고. 여러분들 당황하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회사 말고 다른 곳도 지원을 했습니다. 당신네 회사 말고 다른 곳도 지원을 했는데 빨리 무엇으로 빠져나가자? 지원 동기로 빠져나가자. 이건 내가 지원 동기로 빨리 끌고 와야 되겠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게 면접의 고수입니다.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빨리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가 준비한 MC 스퀘어였죠. 내가 준비한 모티브, 캐릭터, 캐파 어느 걸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이쪽으로 끌고 가자 라고 하는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컨설팅해 드릴 때 드리는 말씀이니까 해당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땐 빨리 빠져나가는 출구 전략을 쓰시고요. 그럴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로서 정말 이 회사 오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오기 위해 했던 노력 바로 지원 동기를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오케이. 요거는 100% 이해 못하셔도 돼요. 뒷부분에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지원 동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표현한 것처럼 이러한 질문들, 여러분들을 막 함정으로 몰고 가는 질문들에 절대로 낚이지 마시고요. 휘둘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원 동기 시리즈를 좀 봤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있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가 있고요. 직무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하시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저는 이 선택점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전공부터 출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평가자도 여러분들에 대한 전공을 알고 계실 확률이 높으니까. 공기업은 살짝 달라요. 공기업은 바로 직무 쪽으로 가도 돼요. 근데 사기업은 전공이 오픈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전공과 연관지어서 회사를 먼저 말씀하실지 직무를 먼저 말씀하실지 그 다음 회사도 2단계, 직무도 2단계로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지원 동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며 취준생 아니신 분들은 절대로 복제하시거나 도용 금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 나누고 솔루션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